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산 즐거운 카메라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단한 가격의 중형 미러리스 GFX 50S가 얼마 전부터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 암만 생각해도 말이죠, 이건 거의 혁신입니다. 이런 가격의 중형 디지털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특히 자주 만지는 게 특히 이 GFX 라인업인데요. 물론 휴무일에도 종종 사용하고 매장 안에서도 간단한 촬영은 대부분 GF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FX 라인업은 이제 100메가픽셀 라인의 두 모델, 그리고 50메가픽셀의 50S, 50R, 50S2 이렇게 총 5종류의 바디가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GFX 첫 출시가 2017년이었는데 거의 1년에 한 바디씩 나온 셈인 엄청난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GFX 50S2가 전작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정말 경량의 번들 렌즈인 이 3570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이번 봄에 발매되었던 이 GFX 100S와 동일한 바디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GFX 100S는 아직 발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바디 성능은 충분히 검증이 된 수준에 가깝고요. 그 배터리 포함 900g이라는 무게로 35mm 플래그십 바디를 고려했던 사용자들의 발걸음을 후지 중형 미러리스로 옮기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느낌을 줬던 이전 제품들과 달리 뭔가 DSLR 디자인 같다는 느낌에 약간 반감을 가진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가격에 1억 화소의 퍼포먼스를 내는 이 일체형 중형 디지털은 GFX 100S 단 한 대뿐입니다. 바디 마감은 50S보다는 좀 부드러운 도장입니다. 이 도장 이거 제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 매일 카메라를 다루는 이제 직업 사진가 분들께서 은근히 이 도장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촉감, 역시 이게 촉감도 이 구입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도장이 이제 50S보다는 50S2가 좀 더 도장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 전작 50S랑은 완전 딴판인 디자인인데요. 이 이전 세대 중형 디지털이나 중형 카메라들과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 50S였다면 이 50S2는 과감하게 이 아날로그 다이얼도 딱 삭제하고 많이 다루는 버튼, 그러니까 뭐 이제 뒷빈이라고 하죠. 이 AF1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루는 버튼의 위치가 조금 더 손이 닿기 쉬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날로그 다이얼도요, 이 익숙해지면 조작이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익숙해지면. 하지만 이제 최신 카메라들은 보통 이런 다이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신 카메라들을 좀 많이 다루시는 이제 프로페셔널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사소한 이제 다이얼 위치 때문에 이런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그 옛날에 N사의 바디를 만진다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N사의 제품을 굉장히 오래 사용했었기 때문에 딱 잡는 순간 되게 손에 잘 붙는 편이었습니다. 이 GFX 50S에 있었던 파인더 분리 기능하고 이 세로 그립 이제 그 부착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요. 하지만 이 미러리스 특성상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일반적인 DSLR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은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추가 배터리를 구입을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매장 직원을 떠난 그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후지필름에서 처음 GFX 50S를 내놨을 때는 뭔가 엄청 큰 확신을 가지고 만든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파인더 분리나 세로 그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발매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얼른 이제 라인업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50S2를 이렇게 100S가 발매된 지 얼마 안 돼서 발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일 그게 맞다면은 이 전략은 꽤 이제 후지필름에서 꽤나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FX 100과 GFX 100S에 들어있는 IBIS 손떨림 방지 기능이 이제 있고요. 이게 한 6.5스탑까지 이제 보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좌측에 이제 각인 빼고는 바디 성능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노스텔직 네거티브가 이제 100과 100S에 있었는데 이것 역시 이제 GFX 50S에는 탑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GFX 100S가 갖고 있었던 상면 위상차 AF는 이제 이 50S2에는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S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약간 AF 성능은 콘트라스트 AF만 존재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크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저희 매장에서 가져온 가방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GFX 50S2를. 저희가 판매하는 가방 사이즈 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가방에 넣어봤는데요. 이 3570 렌즈와 함께 넣었을 때 딱 들어갑니다. 이 굉장히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 한 전작 50S를 가지고 함께 좀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들은 잘 나와요. 당연하게. 이미지 품질에 이제 사실 그냥 예리하게 보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복잡한 광원이나 좀 어두운 실내 등에서 좀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차이점을 체감하시기 쉬울 겁니다. 이 단점을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단점이라면 역시 영상 쪽입니다. GFX 100S는 이제 4K 영상이 지원이 되는 반면에 50S2의 경우는 4K 영상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F로그 이제 로그 촬영도 이제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레이드 차이를 두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래도 이제 FHD는 지원을 하니까 이제 큰 환영에서 이제 중형 포맷에서 영상을 찍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영상 찍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GFX 100S로 영상을 찍어보니까 괜찮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일단은 렌즈 이제 어댑터도 이제 좀 많이 발매가 돼가지고 여러 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일단 깊이감이 좀 다르니까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K까지 됐으면은 사실 굉장히 좀 가격대가 조금은 더 나왔겠죠. 마치 전반적으로 이 GFX 50S를 보고 있으면요, 타 브랜드의 옛날 그 바디가 떠오릅니다. 예. C사의 이 O로 시작하는 바디 기억하시죠? 이 바디가 이제 제조 단가를 엄청 절감해가지고 만든 이제 풀프레임 바디였는데 이게 처음 나온 뒤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스튜디오 시장 이제 그 판도를 다 바꿔놨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전히 이제 중형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스튜디오가 조금은 좀 남아 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전부 이 기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GFX 50S도 이 상업 사진 시장에 진입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이 GF 3570 렌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렌즈가 일단 500g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 벌써 오셔서 만져보신 분들도 너무 가볍다고 좋아하세요. 일단은 GF 렌즈들은 전부 다 이제 방진방적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렌즈도 역시 방진방적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침동식 렌즈인데 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쓰는 이 A7C의 번들 렌즈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줌을 당겼을 때도 그렇게 코가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포커스 속도는 이제 단가를 매우 좀 절감한 렌즈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높은 가격대에 줌 렌즈가 몇 개 없지만 그 높은 가격대 GF 줌 렌즈의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일단 렌즈 자체가
리니어 모터가 이제 이 렌즈에는 빠져 있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인 스냅 촬영이나 좀 날 밝을 때 찍는 이제 간단한 촬영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긴 해서 좀 정적인 촬영 위주로 아무래도 GFX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만한 속도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렌즈 화질 역시 이제 비슷한 화각의 3264 렌즈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조금 다소 떨어지는 거는 좀 사실이에요. 조리개 개방할 때 화질이 좀 소프트해지는데, 물론 조리개는 좀 조이면 조이는 대로 좀 괜찮아지긴 합니다. 모든 렌즈가 다 그렇듯이요. 하지만 개방 화질이 3264의 그 개방 화질하고는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GFX 100이나 GFX 100S의 1억 화소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렌즈는 간단하게 이제 서브나 이제 서브용 렌즈나 이 여행용 렌즈로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진운 렌즈 특징이 이제 렌즈가 막 묘사가 굉장히 이제 샤프하고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게 이제 특징인데, 이 3570 렌즈의 경우는 그냥 준수한 번들 렌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무게 등의 매력을 보면은 지금 중고도 없어서 안 나오는 이제 XF 시스템의 185 렌즈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렌즈 단품은 11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렌즈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GFX 50S2랑 이제 GF 3570 렌즈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중형 카메라 시장만 따져보면은 사실 후지필름의 GFX는 프로페셔널 시장에 완벽하게 진입한 시스템은 아직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진짜로 이제 하이엔드 중형 디지털 브랜드들은 여전히 일본이 아니라 유럽 브랜드들이에요. 진짜로 상업사진에서 중요한 게 이제 로파일 처리나 이제 색상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편의성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GFX가 완벽하게 자리 잡진 않았다고 다들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하이엔드 중형 시스템을 세팅하는 데는 GFX 시스템을 세팅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딱 35mm 풀프레임 하이엔드와 하이엔드 중형 디지털 그 사이 포지션에 이 GFX가 있는데,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현 시점으로는 GFX의 경쟁 상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GFX 50S2는 기존의 GFX를 이미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큰 판형으로 사진을 찍기를 원하셨던 이제 풀프레임 유저분들에게 타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어지간한 풀프레임 고급형 미러리스 수준의 가격으로 나왔다고 보이고요. 중형 보급형 바디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이 얼마나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매장은 이 GFX 50S2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 지금 영상에 소중한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을 좀 증정해드리고자 하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구독도 한번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전 예약 판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주는 사은품도 받아가시고, 저희 매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사은품 좀 드리고자 하니까 저희 매장에서 또 사전 판매 예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카메라였습니다.